안녕하십니까. 이데일리온 파트너 박정식입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증시 스케줄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. 13일부터 16일까지 증시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13일에는 이제 일본 증시에 이제 휴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게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제 이란과 그리고 영국, 프랑스, 독일과 핵 개발 문제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이란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 관련 종목들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할 것 같고, 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, 또 이제 13일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.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컨퍼런스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아마 이제 관련 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날 딱 돼서는 그렇게 강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전주까지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, 그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이제 CDMO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제 전월 대비로 판단을 하는데, 이전치가 이제 전월비로 한 0.4% 정도가 나왔어요. 근데 이거보다 조금 둔화가 돼야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이제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겠죠. 14일 날 발표하는 PPI 전월치 대비 0.4%보다 조금 이제 낮게 나와줘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정식 변론이 있습니다. 한 13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뭐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, 이날 14일 날 이 탄핵 심판 1차 정식 변론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또 살짝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, 14일 오후 2시 1차 정식 변론에 이제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 날 15일이죠. 미국 12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나는데, 15일 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좀 둔화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둔화가 되냐면 전년 대비로 좀 판단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전치가 한 2.6%인데 이거보다 확실히 좀 둔화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살짝 다시 또 올라가는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2.6% 대비 아래로 나와줘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15일 날부터 이제 미국 금융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.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,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. 15일 날에는 JP 모건 체이스, 이 골드만삭스, 블랙록, 웰스파고 대형 이제 투자회사나 이제 은행들의 어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15일 날에는 이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16일 날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통위를 이제 엽니다. 동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또는 올린다고 해서 증시에 크나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죠.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만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2월에는 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해서 2.75%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16일 날 이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, 소매 판매는 둔화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조금 이제 늘어나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. 왜냐면 소매 판매가 둔화가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불거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매 판매는 늘어나는 게 좋다. 근데 또 소매 판매가 증가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살짝 오는데,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짝 불거지면서 늘어나는 것이 그나마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좀 탄탄하구나, 자 이러한 또 믿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매 판매는 조금 이제 증가되는 것이 좋다. 이전치는 전월 대비 한 0.7%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똑같이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, 대만 TSMC 파운드리 회사죠, 여러분들 세계 1위. 그래서 이 파운드리 회사의 TSMC 실적 발표가 나는데,
이 TSMC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어떤 그런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. 근데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,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증시에 이제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,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정식 변론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16일 날 당연히 또 이제 미국 금융회사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지는데, 이 모건 스탠리,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시티그룹, 유나이티드 헬스,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제 제약회사죠.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죠. 국회 교육위 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. 다음 주에 교육주를 한번 미리 뭐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든지 미리 좀 선점해 놓으면 이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만약에 잘 진행될 경우 교육 관련 종목들 뭐 이제 뭐 아이스크림 에듀나 아니면 뭐 비상교육이나 이제 이런 교육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. 그래서 교육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회 교육위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기점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, AI 디지털 교과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어떤 법안,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난 이제 12월 26일 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의회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. 현재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죠. 근데 지금 현재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교육 관련 종목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싹 간단하게 훑어보았는데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겠고요.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